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변호사님, 혹시 주위에 바람난 분 계신가요? 저야 많죠. 저희 사건상 네, 워낙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니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직업 특성상 좀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요. 저희는 좀 이제 주위에 많아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뭐 드라마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간접적으로 접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 이런 경우에 내연녀에게 뭐 생활비나 위로금 명목으로 주는 돈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국세청 근무하실 때 이렇게 내연녀에게 준 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많이 하셨죠? 과세는 국세청이 아, 하고요. 네, 맞아요. 제가 뭐라고 과세를 하겠어요.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음, 증여세 부서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그런 내연녀에 관련된 증여세 사례를 많이 봤죠. 음, 지금 기억나는 거로는 아마 이별 선물로 음, 그 서울의 최고가 아파트를 사줬던 사례, 어, 증여세 과세됐고요. 네. 또는 내연녀가 임신을 하니까 이제 낙태를 좀 음, 종용하면서 음, 금전을 지급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가 있죠. 네. 저도 말씀 들으니까 몇 년 전 봤던 기사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기업의 회장님께서 이제 내연녀를 두시고 내연녀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보답의 음, 의미인지 뭐 최고가 아파트 전세 그리고 뭐 생활비나 뭐 교육비 이런 명목으로도 또 현금도 이제 거금을 주셨다고 해요. 음. 음, 저도 기억이 나요. 그 기사 네네. 워낙 유명하기도 했고, 국세청에서도 이제 좀 이슈가 많이 됐던 사건이죠. 네. 근데 그 회장님께서 음. 사실은 또 두 번째 내연녀가 있으셨어요. 네. 그 두 번째 내연녀는 네. 심지어 이제 회사 직원이었고, 음.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로, 그렇네요. 네, 두고 계셨대요. 네. 근데 본가에 있는 본처에 음. 이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연녀까지 이 네. 회장님이 진짜 네. 대단하셨던 분이신 것 네, 정말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이 첫 번째 내연녀도 이 두 번째 내연녀의 존재를 몰랐고 이 회장님께서는 또 통 크게도 이 두 음. 번째 내연녀에게도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전세 아파트를 구해주셨다고 하죠. 네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두 번째 내연녀에게는 언제든지 이 아파트 전세권 명의를 나에게 음. 돌려줘야 한다. 뭐 음. 이런 각서를 받아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걸로 뭐 소송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뭐 내연녀가 9억? 그리고 그렇죠. 네, 회장님 1억? 네. 맞죠? 이 네. 각서가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인데, 음. 이 두 번째 내연녀가 이제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을 하니까 음. 회장님께서 그러면 이 각서에 기해서 이 전세권 명의 돌려달라. 원래 내 음. 거니까. 이런 소송을 제기하셨고, 이 과정에서 아마 좀 다툼이 있었겠죠. 내연녀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나 어떤 위자료로 받은 돈이니까 뭐 음. 줄 수 없다. 이랬을 거고. 음. 그래서 판결은 1억 원은 회장님이 가져가고, 음. 나머지 9억 원은 내연녀가 가져가라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음. 근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 내연녀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음. 9억을 받아간 내연녀에게 2억 원의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은 또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내연녀의 존재까지 국세청에서 알게 됐다고 네, 해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연녀도 가정주부고 이제 아무런 경제적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이제 아파트 전세에 사니까 그 전세 자금 내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내연녀는 뭐 자신은 그걸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첫 번째 내연녀도 이 과정에서 두 번째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네, 회장님에게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네. 이별을 구했다고 하네요. 세무조사가 이렇게 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세청에서 조사한 사례들을 보면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례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근데 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내연녀가 증여세를 냈다고 하셨잖아요. 네. 증여세는 어떻게 뭐 과세되고 납부하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증여세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제 증여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타인에 대해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이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에서 보면은 회장님이 아닌 내연녀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음. 근데 이 내연녀들이 음, 사실은 생활비 쪽으로 받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거를 또 받은 거니까 음. 그런 생활비에 다 쓴 돈인데도 그런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네. 배우자 간에는 법률상 배우자에 있어서는 민법상 부양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생활비를 받는 것은 증여가 되지 않는데요. 대신에 내연녀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연녀에게 준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내연녀 관련 증여세에서 또 주의할 점이 있죠. 네. 바로 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배우자 증여나 가족 증여처럼 즉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에 있어서 공제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과세 표준을 줄여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라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내연녀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10년간 무려 6억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금액을 받지 못하는 거고 또 이 부분은 내연녀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에 있어서도 사실혼 배우자에 있어서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6억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죠. 네, 바로 맞아요. 상속세 관련인데요. 만약에 이 회장님께서 내연녀에게 증여하고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에 있어서는 네, 본처와 그 자식들이 맞아요. 내연녀가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까지 내야 되는 네, 것이죠. 맞아요. 너무 억울하지 그러면 않나요? 본처 입장에서는 뭐 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맞아요, 뭐 맞아요. 이 사례 같으면은 음. 10억씩 뭐 한 20억 가량이 증여가 됐었는데 음. 이 20억 원이 다시 상속재산 가액이 돼버리니까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일반인의 법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또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인 법관점과 다르게 또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주변에서는 흔한 내연녀 관련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던 내용인지 아니면 또 전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랐고 또 저희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